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방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방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원래 사실상 좀 비하인드가 있어요, 방토님은. 네네, 그쵸? 맞아요. 원래는 네. 다른 분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방토님이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당사자인.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전해들을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방토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친한 학교 선배랑 만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제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게 밥을 먹는데 식당 자동문이 사람도 없는데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어허, 한 예. 대여섯 번 넘게? 그래가지고 저거 귀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과거에 겪었던 나도 무서운 얘기 겪었던 적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 선배가 되게 돌비님의 이 라디오 방송을 되게 애청자였어요. 감사하죠, 네, 선배님. 고마워요. 그래서 네. 이거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거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네네. 좀 다른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제보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또 근데 제가 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진정성 있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떨리긴 한데 직접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리얼입니다. 예. 이게 바로 리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방토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방토죠!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좀 어렸을 때 소위 좀 말하는 기가 약한 애였던 것 같아요. 특히 잠자리 같은 거에 좀 예민했는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좀 으스스한 데서 잠이 들면 가위에 눌리거나 네. 좀 이상한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살았었던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7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제가 7살 때였는데 네. 집에 돈 문제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가족이 갑자기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잠깐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어떤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방이 2개였고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같이 한 방을 썼었고 부모님이 안방을 사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동생이 쓰는 방은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었고 부모님 방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었는데 집의 특이한 점은 부모님의 그 안방 앞에 조그만 그런 뭐 청소기나 뭐 잡동사니 막 그런 옛날 물품들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 문을 열면 바로 그런 이제 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창고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건지 뭔지 창고 문이 안 닫혔었어요. 그래서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그때 7살, 8살 이때였으니까 그 창고에 막 들어가서 그냥 뭐 숨어서 놀기도 하고 장난감도 막 갖고 놀고 막 이러면서 좀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뭐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많은 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가 좀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좀 이상하게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했었대요. 그래서 당시 시세가 한 2억이다 라고 하면 그 집 한 1억 7천? 8천? 그러고 뭐 외관상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뭐 주변보다 시세가 좀 저렴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안 올라와 있던 매물인데 급하게 나온 매물이었대요. 그렇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나온 매물이라 조금 의심스럽긴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그때 이사를 갔던 지역이 과거에 공장들이 많은 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 뭐 무슨 아파트 땡땡 피아노 터 약간 막 이런 피아노 공장 터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도 과거에는 피아노 공장 터였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아파트가 과거에 피아노 공장 터였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급하게 살 곳을 좀 구해야 됐어가지고 일단은 이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실이고, 아파트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를 하고 나서 저는 좀 언제부턴가 잠이 드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가 뭘 보거나 느끼거나 막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밤에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같은 방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생은 되게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엄청 잘 잤는데, 저는 이게 제 방인데도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막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뭐가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있으면서 두 발을 뻗고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뭔가 이불 속에서 두 발을 뻗으면 누군가가 내 발을 막 잡을 것 같고, 심지어는 방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애기들 요강 같은 거 방에 설치해주고 막 그랬을 정도로 뭔가 그 집에서 밤만 되면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방에서 무서우니까 못 자는 거예요. 못 자서 혼자 발발 떨다가 결국엔 참다가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 방으로 가면 그때부터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엄마 아빠 앞이니까 안심을 하고 잠을 자는데 뭔가 꿈속인지 뭔지 제가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100층 막 이렇게 되듯이 제 몸이 제 침대랑 같이 함께 이렇게 쿵쿵 하고 꺼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뭔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위의 일종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가위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맨날 들었었고,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잠에서 깨면 저도 모르게 맨날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제가 자면서 맨날 숨을 안 쉬었대요. 왜? 숨을 막 안 쉬고 있어가지고 아빠가 막 놀라가지고 흔들어 깨울 때도 있고, 흔들어 깨워도 애가 안 일어나고 정신 못 차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숨 안 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뺨을 때려가지고 깨우고 이랬던 적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겨우 깨고 울다가 다시 잠들면 또 그렇게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던 내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로. 그래서 그 집은 제 기억에 한 2년 정도밖에 안 살았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살다가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밤에 뭐 무서운 것도 없고 되게 밤에 잠도 잘 자고, 뭐 그래서 잠들기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들은 다 있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지냈어요. 평범하게 지내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쯤이 됐어요. 그때 과거에 그런 일들은 아예 있고 그냥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거실에서 학생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대자로 누워서 이렇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거실에 딱 대자로 누우면 눈앞에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밖에가 보이는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3층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 끝나고 그날 와가지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창문 밖에 그 베란다 쪽에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창문 밖에 그 여자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3층이고 베란다 창 밖에 사람이 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어른 여자 2명에 어린 여자애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창 밖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었어요.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 지내나 보러 왔어. 근데 너 이거 우리 본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단 너무 무섭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창밖에 뭐가 나타나고 자기를 봤다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갑자기 자다가 귀신 봤어 라고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귀신 같은 걸 돌변해가지고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지. 약간 막 이럴 것 같은, 그때는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이 얘기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한테도 안 하고 꽁꽁 숨겼어요.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성인이 됐죠. 제가 20살이 넘었어요.
20살이 넘었을 때 가족 모임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화 소재로 무서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서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무섭긴 했는데 제가 쫄보여가지고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나 중학교 때 아파트 그 베란다 창문 쪽에서 여자 3명을 본 적 있다. 근데 그 여자 3명이 자기 본 거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엄청 무서웠었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 가족 모임에 작은 삼촌이 있었는데 저희 작은 삼촌이 평소에 귀신 얘기도 되게 좋아하고 무서운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겪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은 삼촌이 제 여자 귀신 3명 얘기를 딱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혹시 어른 여자 2명에 좀 어린 여자애 1명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저는 이 얘기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한테도 한 적 없는데 삼촌이 딱 그 여자 3명이라고 하니까 어른 2명에 어린애 1명 아니냐라고 딱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삼촌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촌이 제가 그 아파트에 살던 25년 전에 삼촌이 저가 그때 어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예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엄청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 아파트 집에. 근데 방이 2개고 하니까 올 때마다 남는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거실 소파에서 잘 때마다 맨날 가위에 눌렸대요. 예. 가위에 눌려서 어느 날은 엄청 막 힘들게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겨우 딱 눈을 떴는데 삼촌이 거실 소파 위에서 자고 있잖아요. 근데 어른 여자 2명이랑 어린 여자애 1명이 자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셋 다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삼촌 얼굴에 닿을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막 신기한 물건 보듯이 이렇게 3명이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가위를 눌렸을 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한 적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위를 눌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하루는 또 삼촌이 거실에서 자다가 그날은 다행히 그냥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제 방에서 못 자고 엄마 아빠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방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안방 문을 열면 바로 창고 같은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놓는. 근데 삼촌이 딱 봤는데 그 창고 안에 어린 여자애 1명이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실 문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서 있더니 갑자기 그 여자애가 스르르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삼촌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방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 애를 따라서 안방 문을 딱 열었을 때 삼촌은 봤대요. 그 어린 여자애가 잠든 제 몸 위에서 이렇게 방방이 타듯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삼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리니까 놀랄까봐,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사를 온 거니까 또 얘기를 하면 걱정을 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제가 이제 막 그동안 겪었던 일들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막 어둠 속으로 막 쿵쿵 꺼지는 느낌이 들었던 게 어쩌면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내 위에서 방방 뛰어다녀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중학교 때 이사 온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저를 보러 왔던 그 여자 3명이 과거에 그 아파트에 살았던 여자들인데 뭔가 저를 괴롭혔던 게 좀 미안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게 아닐까? 라는 그런 퍼즐이 좀 맞춰져가지고 너무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시간이 지나서 어린 저를 좀 괴롭히고 했던 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잘 살고 있나 보러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일단 잠자리에서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일단 끝나고요. 예. 또 두 번째로도 다른 장소에 여행을 가가지고 예? 또 똑같이 신기한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겪었던 얘기인데요. 이건 제가 한 5년 전쯤에 저 포함해서 한 4명의 친구들이랑 강릉인지 속초였는지 강원도 쪽이었는데 그때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행 가기로 한 날이 태풍이 엄청 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진짜 비바람이 엄청 많이 치고 막 진짜 파도도 엄청 많이 치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게 친구 한 명이 해외 생활을 오래 하기로 한 전이어가지고 약간 이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가기로 한 거를. 그래가지고 일단은 태풍이 쳐도 우리는 간다 해가지고 그 강릉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되게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진짜 예쁜 펜션을 잡아가지고 펜션 너무 예쁘겠다. 우리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막 재밌게 놀자라고 하고 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태풍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도도 진짜 높게 쳐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빨려 들어가 죽을 것 같고 또 이 비바람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약간 펜션이 너무 으스스한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막 햇빛도 오고 하니까 그래도 일단 뭐 도착했으니까 여행 왔으니까 다 같이 밖에 구경 좀 하고 놀러 가자라고 네. 해가지고 주변에 구경을 나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이었거든요. 경찰은 가끔 스케줄 근무를 하니까 밤에 당직 근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스케줄 조정을 못 해가지고 밤새 당직 근무를 하고 같이 강릉 여행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잠을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안한데 나 펜션 여기 숙소에서 잠깐 좀 잘게 너희끼리 구경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피곤하니까 뭐 알겠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3명만 주변 구경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많이도 안 하고 비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주변 구경을 했는데 어쨌든 바람이 너무 세고 하니까 대충 구경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근데 숙소 돌아왔는데 숙소에서 낮잠을 자던 친구가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막 들어왔는데 너네 혹시 문 열어놓고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친구 혼자 방에 있고 한데 그래서 아니 당연히 우리 문 잠그고 나갔지? 이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낮잠을 자는데 너무 갑자기 시끄럽더래요. 너무 소란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어린 남자애 한 명이 방을 막 뛰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애들이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이 남자애가 뛰어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약간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 당연히 문을 잠그고 나갔고 누군가가 들어올 리가 없고 그런데 방에서 남자애가 뛰놀고 있다고 하니까 밖에는 태풍 때문에 비도 진짜 많이 오고 파도도 엄청 높게 쳐가지고 문 닫아도 파도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릴 정도로 엄청 을씨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얘기 들으니까 뭔가 무슨 일 벌어지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라서 저희 다 소리 지르면서 엄청 무서워하다가 어쨌든 우리는 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 해서 뭐 꿈이겠지 막 이러면서 가볍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어쨌든 여행 온 거니까 밤새 재밌게 놀다가 잠이 들었죠. 근데 저는 그날 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예. 그날 밤에 그 방에서 자면서 꿈을 하나 꾸게 됐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여행을 가기 한 1년 반쯤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아껴주시고 엄청 막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꿈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진짜 꿈에도 안 나오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밤에 처음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그게 버스인데 그 관광버스가 아니라 그냥 동네 마을버스 같은 그런 버스? 그래서 앞으로 승차하는 문 있고 뭐 뒤로 내리는 문 있고 막 하차 벨 있고 그런 마을버스 같은 그런 버스였어요. 그런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타고 있고 제 뒷자리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타고 있고 그 외에 외할머니, 뭐 엄마, 아빠, 뭐 사촌, 동생, 삼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그 버스 안에. 근데 저는 뭔가 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지금 할아버지를 본다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껴안고 막 흔들고 같이 사진 찍고 말 걸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되게 생생한 게 뭔가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꿈에서 입고 있던 옷 같은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옷이 그 할아버지가 납골당에 계신데
그 납골당에 넣어드린 사진에서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그 옷이랑 똑같은 착장을 하고 꿈에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되게 꿈이 생생한데, 근데 신기한 게 꿈에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셨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니까 그냥 너무 저 혼자만 되게 기뻐했어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내릴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버스 하차배를 내리고 뒷문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내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나도 할아버지랑 내릴래 이렇게 막 엄청 울면서 막 뒷문으로 따라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딱 뒷문 그 계단이 있잖아요. 버스에 보면 그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아무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 행동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엄청 무섭고 단호한 표정으로 딱 오른손을 들으면서 안 돼! 이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내리지 말라고, 버스에서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제스처로 딱 안 돼!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게 막 생전에 엄청 따뜻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막 무섭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니까 저 너무 무섭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내리고 그대로 그냥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그냥 출발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두고. 그리고 나서 그냥 꿈에서 깨버렸죠. 그래서 꿈에서 깨서 그냥 저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꿈에서 할아버지를 본 게 처음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꿈에서 할아버지 봤다. 할아버지랑 같이 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버스 내리고 먼저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막 조잘조잘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랬을 거다. 죽은 사람은 꿈에서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랑하는 손녀딸이 보고 싶어서 여기에 오신 것 같다. 근데 너가 만약에 이 버스에서 할아버지를 따라 내렸으면 그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너한테도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너가 너무 보고 싶고 너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너를 지켜주려고 잠깐 오셨던 것 같다. 너를 구해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집에서 아까 그 친구가 잘 때 어떤 남자애가 막 돌아다니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예. 펜션 분위기도 되게 으스스하고 그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이 펜션의 터도 좀 안 좋고 날씨도 되게 안 좋은 날씨라서 이상한 기운이 조금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에게도 조금 뭔가 되게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뭔가 할아버지가 제가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생전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을 통해 느낀 게 네. 저는 확실히 뭔가 좀 그런 터 같은 거에 조금 예민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이사를 가든 뭘 하든 이런 터 같은 거를 고르는데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두 번째 얘기에서는 할아버지가 나를 구해줬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죽은 네.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정말로 꿈에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그런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정말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뭉클했어요. 그럴 또 내용이 있죠. 이게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라도 네. 뭐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런 또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도 방토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말씀하시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또 직접 겪은 이야기는 내가 또 해야 된다라는 용기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빵코띠님. 좀 어렵네. 빵코띠님. 네, 빵꼬가 아니라 이제 빵코띠님. 되게 어렵네. 코띠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띠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상당히 저는 뭔가 미스테리하다고 느꼈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같이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코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좀 살짝 미스테리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오, 네, 맞아요. 좀 오, 이게 저도 도대체 미스테리한 뭘까? 부분이 네. 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 또 귀정님들의 생각도 궁금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코띠님 시작 전에 어차피 네. 지금 이 집에서는 멀리 나와 계신 거죠? 네네, 지금은 아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거기가 특정되지만 이제 않게. 충청북도에 있는 오. 그 면 단위에 오. 있는 집이었어요. 충청북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떤 집이었는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빵코띠예요.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던 게 2001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돌비님한테 제보 드릴 때는 좀 더 이른 시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았던 기간이랑 이사 나왔을 때 나이 이런 거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2001년쯤이 맞더라고요. 상당히 과거네요. 예. 네. 그 집이 옛날 시골집인데 저희 집이 IMF 이후로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부모님께서 시골로 들어가시다가 그 집을 구하셨대요. 옛날에는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삭고 낡아버린다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관리하면서 사는 대신에 임대료를 거의 안 받는 곳이 있었대요. 예.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집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진짜 다른 세상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당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들어가자마자 마당 한가운데에 크게 버드나무가 있고 마당 군데군데에 목수국, 앵두나무, 자두나무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름도 모르는 꽃나무도 엄청 많았고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분위기가 엄청 따뜻하고 환상적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좋은데? 예. 네, 그래서 마당이 엄청 컸는데 거의 집 면적의 4배, 5배 뭐 이럴 정도로 마당이 엄청 컸어요. 집 자체는 좀 낡은 편이었는데 옛날에 대청마루 있고 아궁이 있고 이런 한옥을 개조를 한 집이라서 화장실도 밖에 있고 좀 부족한 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그래서 손재주가 엄청 좋고 뚝딱뚝딱 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땅 파서 정화조도 묻고 해가지고 화장실도 편하게 만들고 현관문도 새로 달고 세단장을 싹 하니까 엄청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제 방도 있었는데 해 지는 쪽으로만 창문이 조그맣게 있어서 볕이 잘 안 들기는 했는데 넓고 깨끗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집이 이제 좀 낡았고 좋았고 하는 거랑 별개로 구조가 조금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제 방이 거실에서 바로 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방을 한번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 거실에서 문 열고 주방으로 가면은 주방 안에 또 문이 있고 그거 열고 들어가야 제 방이에요. 또 제 방에서 바로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그거를 벽지로 막아놔서 문이 있었다는 흔적만 있었는데 이게 이상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식모방 같은 거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식모 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부엌에서만 일하고 주인집 불편하지 않게 들락날락 해야 되고 해서 출입구도 따로 있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막아놓은 문 방향이 뒷마당 쪽인데 그쪽이 정북향이에요. 정북향인데 뒷마당 쪽으로는 얕은 언덕이 있고 거기에 대나무 숲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담장이 없었어요. 예. 이 집이 원래 대청마루가 있는 집에 벽 쳐서 막아가지고 거실을 만든 거라서 거실도 이렇게 양옆으로 길쭉하고 거실 한가운데 기둥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통 대문을 열면은 집 현관이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집은 대문을 딱 열면은 집이 안 보이고 버드나무가 있고 왼쪽 대각선으로 쭉 가야 현관문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마당이 또 다 흙이라서 비 오면 진창되고 하니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넓적한 돌을 마당에 듬성듬성하게 깔아놨어요. 감성 있는데? 예. 네, 조금 운치 있죠. 그 돌 깔아놓은 양옆으로 또 낮은 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또 돌길로 지나가야지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돌길 한 가운데에 길을 끊어먹는 위치에 버드나무가 있어서 통행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돌길 중간에 뜬금없이 버드나무가 딱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했죠. 제 생각에는 이 나무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집에 살고 한 1년 좀 안 되게 살았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근데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주인집에다가 이거 좀 베어도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 나무를 베어버리셨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베기 전이랑 후랑 집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상반돼요. 예. 나무를 베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은 거예요. 예. 좀 큰 황구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개를 여러 번 데려왔어요. 시골이니까 동네 강아지 새끼 나오면 데려가라고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일 오래 산 애가 6개월을 못 넘겼어요. 아이고, 예.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무 베고 난 뒤에 제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 대문이 쾅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거실 창문으로 쓱 내다보니까 담 너머로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제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 머리가 개인 거예요. 뭐야? 이게 왜 꿈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리라도 그렇죠. 이상하게 자세히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 사람이 되게 자세하게 보였는데 흰색 두루마기 입은 사람 몸에 개 머리가 달렸는데 검은 개였어요. 예? 털은 윤기가 하나도 없이 빳빳하고 눈도 좀 백내장 걸린 것처럼 탁하고 광견병 걸린 것처럼 침이 질질 흐르는데 입에 거품을 가득 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진 않지만 대문이 쾅쾅쾅쾅 하고 울리니까 왠지 모르게 이 존재가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속이지만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집에 없는 척을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고 거의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잊을만 할 때쯤에 다시 꿈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점점 이 개 머리 달린 사람이 집에 가까워져요. 대문 다음에 마당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돌길 따라서 좀 더 가까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는 거실 창문에 붙어서 집 안을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현관문 앞에 있고 이렇게 매번 가까워지다가 마지막에는 그게 개 머리가 거실 기둥 옆에 서 있는 모습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대문 밖에서 거실로 들어오기까지가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 존재가 집 안에 들어온 꿈을 꾸고 나서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랑 비슷한 시기에 저랑 저희 가족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이상해져 갔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줄도 몰랐고 그 상태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모든 게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 예. 아주 나중에 거기서 나오고 나서 그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진짜 이상했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집 자체가 이상해진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 쥐랑 벌레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벌레가 껴요. 파리 같은 거랑 곱등이 이런 게 조금 진해 이런 것도 나오고 다양한 벌레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다 싶을 정도로 근데 딱히 집이 비위생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세스코를 부른다든지 뭐 약을 뿌린다든지 쥐약을 놓는다든지 뭔가 벌레랑 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방치가 돼서 막 집안에 쥐똥도 굴러다니고
쌀벌레 엄청 생기고 벌레가 옷에 알도 까놓고 그랬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치우고 아무렇지 않게 쌀 씻어서 밥 지어서 먹고 옷도 그냥 툭툭 대충 털어서 입고 그렇게 산 거예요. 원래 안 그런 성격들이신데. 그쵸. 근데 그게 뭐 불쾌하다든지 더럽다든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집도 엄청 습하고 음침해져가지고 그렇게 볕이 잘 들던 집이었는데 집 안에만 들어가면 습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어요. 곰팡이도 엄청 많이 생기고 나중에 하다 습기 때문에 천장 마감재가 썩어서 떨어졌어요. 천장이 내려앉은 거죠.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도 혼자 만드실 정도로 손재주가 좋고 뚝딱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성격인데도 원래 성격 같으셨으면은 진짜 바로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천장이 있던 말던 그냥 석가래가 앙상하게 보이는 그 상태로 그냥 살았어요. 예. 자고 있으면 천장에서 제 몸 위로 뭐가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이불 위에서 막 움직이는데 그게 쥐예요. 쥐가 천장에서 이불로 툭툭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 포함해서 식구들이 다 정상이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런 날들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바깥쪽에서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슬쩍 열어서 내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쌀통 옆에 혼자 또그리고 앉아 계셔가지고 오도독 오도독 하면서 생쌀을 그냥 씹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빛이 없잖아요. 밥솥 이런 데서 LED창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묘해가지고 엄마 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 적막한 밤에 오도독 오도독 하고 쌀 씹는 소리만 계속 울려요. 저도 뭔가 무서워져가지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 후로도 엄마가 밤에 쌀을 자주 나와서 드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걸 먹는 행동을 했어요. 원래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애여가지고 네. 심지어 집 구조가 엄마 아빠 모르게 주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최고의 그래서- 구조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밤에 배고프면 슬쩍 주방 가서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쓱 보고 이제 한창 성장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주 몰래 뭐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날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몰래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딱 눈에 보이는 게 까만 봉지를 살짝 부스럭 하는데 뭔가 냄새가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맛있는 게 들어있어.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봉지를 딱 열어보니까 돼지고기예요. 오, 맛있는 건데? 예. 핏물이 살짝 흐르는 생 돼지고기인데 아, 너무 신선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가지고 입에 침이 싹 고이면서 정신없이 생고기를 막 집어먹었어요. 이게 다 먹으면 엄마한테 들키니까 안 들키게 먹으려고 티가 잘 안 날 만큼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 먹고 싶은데. 그 후에도 돼지고기, 닭고기 안 가리고 냉장고에 생고기가 있다? 그러면 밤에 나와서 미친 듯이 먹었어요. 와. 피비린내가 너무 상쾌하게 느껴지고 씹으면 딱 앞니에 닿으면서 물컹하게 느껴지는 그런 식감도 너무 좋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도 못할 맛으로 느껴졌어요. 저 스스로도 지금 조금 소름 끼치는 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도 입에 침이 고여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당연히 지금 생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못 먹는데 뭐 육회 이런 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때 맛있게 먹던 그 기억이 기억 때문에. 되살아나서 입에 침이 고여요.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이제 제가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많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집에서 동물이 죽은 게 이제 몇몇 기억이 나요. 마당이 너무 넓으니까 부모님이 닭을 몇 마리를 사서 기르셨었어요. 예. 마당 한쪽에 철망으로 닭장을 만들어서 길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달걀을 꺼내러 가보니까 닭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죽어 있는 광경이 너무 기묘했어요. 그 닭장 만든 철망 구멍이 닭이 겨우 목을 내밀 수 있을 만한 크기였거든요. 예? 근데 닭들이 다 그 철망에 목을 걸치고
이 이상은 자세히 묘사를 드리면 너무 잔인해질 것 같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죠? 그게 무슨 산짐승이 철망 밖으로 나온 부분만 다 뜯어먹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닭들이 줄지어서 머리만 없구나. 네,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예. 또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동물이 죽었던 일이 엄마가 뒷마당에서 저를 부르셔서 가봤더니 고라니가 네. 제 방 뒤에 있는 문 쪽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앙당 같은 데 보면은 나무에 빨간색, 노란색, 흰색 뭐 이런 천을 길게 매달아 놓잖아요. 고라니 목에 그런 천이 칭칭 감겨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라니가 뒤에 대나무 숲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제가 엄마보다 덩치가 작으니까 그쪽에 뭐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풀이랑 대나무랑 이런 거를 막 헤치면서 조금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조금 넓고 평평한 공간이 나오고 오. 한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위에 말라붙은 그릇이랑 쌀, 촛농 이런 게 막 흩어져 있고 1,000원짜리 여러 개를 돌로 눌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꽤 오래 방치가 됐던 것 같은 게 그 지폐가 튼튼한데 다 사가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딱 보기에 아 여기는 무당의 기도터였나 보다 싶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고라니 목에 감겨있던 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고 이 집에 살면서 나무 베기 전에 1년 조금 안 되는 동안은 진짜 너무 화목하고 행복했는데 나머지 한 4년 정도? 4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엄마가 생쌀 드시는 거 제가 그게 리얼입니다. 예. 이게 바로 리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방토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방토죠!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좀 어렸을 때 소위 좀 말하는 기가 약한 애였던 것 같아요. 특히 잠자리 같은 거에 좀 예민했는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좀 으스스한 데서 잠이 들면 가위에 눌리거나 네. 좀 이상한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된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2가지 사건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살았었던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7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제가 7살 때였는데 네. 집에 돈 문제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가족이 갑자기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잠깐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어떤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방이 2개였고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같이 한 방을 썼었고 부모님이 안방을 사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동생이 쓰는 방은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었고 부모님 방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었는데 집의 특이한 점은 부모님의 그 안방 앞에 조그만 그런 뭐 청소기나 뭐 잡동사니 막 그런 옛날 물품들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 문을 열면 바로 그런 이제 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창고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건지 뭔지 창고 문이 안 닫혔었어요. 그래서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그때 7살, 8살 이때였으니까 그 창고에 막 들어가서 그냥 뭐 숨어서 놀기도 하고 장난감도 막 갖고 놀고 막 이러면서 좀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뭐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많은 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가 좀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좀 이상하게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했었대요. 그래서 당시 시세가 한 2억이다 라고 하면 그 집 한 1억 7천? 8천? 그러고 뭐 외관상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뭐 주변보다 시세가 좀 저렴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안 올라와 있던 매물인데 급하게 나온 매물이었대요. 그렇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나온 매물이라 조금 의심스럽긴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그때 이사를 갔던 지역이 과거에 공장들이 많은 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 뭐 무슨 아파트 땡땡 피아노 터 약간 막 이런 피아노 공장 터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도 과거에는 피아노 공장 터였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아파트가 과거에 피아노 공장 터였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급하게 살 곳을 좀 구해야 됐어가지고 일단은 이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실이고 아파트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를 하고 나서 저는 좀 언제부턴가 잠이 드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가 뭘 보거나 느끼거나 막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밤에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같은 방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생은 되게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엄청 잘 잤는데 저는 이게 제 방인데도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막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뭐가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있으면서 두 발을 뻗고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뭔가 이불 속에서 두 발을 뻗으면 누군가가 내 발을 막 잡을 것 같고 심지어는 방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애기들 요강 같은 거 방에 설치해주고 막 그랬을 정도로 뭔가 그 집에서 밤만 되면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방에서 무서우니까 못 자는 거예요. 못 자서 혼자 발발 떨다가 결국엔 참다가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 방으로 가면 그때부터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엄마 아빠 앞이니까 안심을 하고 잠을 자는데 뭔가 꿈속인지 뭔지 제가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100층 막 이렇게 되듯이 제 몸이 제 침대랑 같이 함께 이렇게 쿵쿵 하고 꺼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뭔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위의 일종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가위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맨날 들었었고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잠에서 깨면 저도 모르게 맨날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제가 자면서 맨날 숨을 안 쉬었대요. 왜? 숨을 막 안 쉬고 있어가지고 아빠가 막 놀라가지고 흔들어 깨울 때도 있고 흔들어 깨워도 애가 안 일어나고 정신 못 차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숨 안 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뺨을 때려가지고 깨우고 이랬던 적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겨우 깨고 울다가 다시 잠들면 또 그렇게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던 내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로. 그래서 그 집은 제 기억에 한 2년 정도밖에 안 살았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살다가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밤에 뭐 무서운 것도 없고 되게 밤에 잠도 잘 자고 뭐 그래서 잠들기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들은 다 있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지냈어요. 평범하게 지내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쯤이 됐어요. 그때 과거에 그런 일들은 아예 있고 그냥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거실에서 학생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대자로 누워서 이렇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거실에 딱 대자로 누우면 눈앞에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밖에가 보이는 그런 풍경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 집은 3층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 끝나고 그날 와가지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창문 밖에 그 베란다 쪽에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창문 밖에 그 여자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3층이고 베란다 창 밖에 사람이 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어른 여자 2명에 어린 여자애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창 밖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었어요.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 지내나 보러 왔어. 근데 너 이거 우리 본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단 너무 무섭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창밖에 뭐가 나타나고 자기를 봤다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갑자기 자다가 귀신 봤어 라고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귀신 같은 걸 돌변해가지고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지. 약간 막 이럴 것 같은 그때는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이 얘기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한테도 안 하고 꽁꽁 숨겼어요.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성인이 됐죠. 제가 20살이 넘었어요. 20살이 넘었을 때 가족 모임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화 소재로 무서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서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무섭긴 했는데 제가 쫄보여가지고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나 중학교 때 아파트 그 베란다 창문 쪽에서 여자 3명을 본 적 있다. 근데 그 여자 3명이 자기 본 거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엄청 무서웠었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 가족 모임에 작은 삼촌이 있었는데 저희 작은 삼촌이 평소에 귀신 얘기도 되게 좋아하고 무서운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겪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은 삼촌이 제 여자 귀신 3명 얘기를 딱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혹시 어른 여자 2명에 좀 어린 여자의 1명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저는 이 얘기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한테도 한 적 없는데 삼촌이 딱 그 여자 3명이라고 하니까 어른 2명에 어린애 1명 아니냐라고 딱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삼촌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촌이 제가 그 아파트에 살던 25년 전에 삼촌이 저가 그때 어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예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엄청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 아파트 집에. 근데 방이 2개고 하니까 올 때마다 남는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거실 소파에서 잘 때마다 맨날 가위에 눌렸대요. 예. 가위에 눌려서 어느 날은 엄청 막 힘들게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겨우 딱 눈을 떴는데 삼촌이 거실 소파 위에서 자고 있잖아요. 근데 어른 여자 2명이랑 어린 여자의 1명이 자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셋 다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삼촌 얼굴에 닿을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막 신기한 물건 보듯이 이렇게 3명이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가위를 눌렸을 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한 적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위를 눌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하루는 또 삼촌이 거실에서 자다가 그날은 다행히 그냥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제 방에서 못 자고 엄마 아빠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방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안방 문을 열면 바로 창고 같은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놓는. 근데 삼촌이 딱 봤는데 그 창고 안에 어린 여자의 1명이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실 문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서 있더니 갑자기 그 여자애가 스르르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삼촌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방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 애를 따라서 안방 문을 딱 열었을 때 삼촌은 봤대요. 그 어린 여자애가 잠든 제 몸 위에서 이렇게 방방이 타듯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삼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리니까 놀랄까봐,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사를 온 거니까 또 얘기를 하면 걱정을 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제가 이제 막 그동안 겪었던 일들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막 어둠 속으로 막 쿵쿵 꺼지는 느낌이 들었던 게 어쩌면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내 위에서 방방 뛰어다녀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중학교 때 이사 온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저를 보러 왔던 그 여자 3명이 과거에 그 아파트에 살았던 여자들인데 뭔가 저를 괴롭혔던 게 좀 미안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게 아닐까? 라는 그런 퍼즐이 좀 맞춰져가지고 너무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시간이 지나서 어린 저를 좀 괴롭히고 했던 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잘 살고 있나 보러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일단 잠자리에서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일단 끝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도 다른 장소에 여행을 가가지고 예? 또 똑같이 신기한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겪었던 얘기인데요. 이건 제가 한 5년 전쯤에 저 포함해서 한 4명의 친구들이랑 강릉인지 속초였는지 강원도 쪽이었는데 그때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행 가기로 한 날이 태풍이 엄청 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진짜 비바람이 엄청 많이 치고 막 진짜 파도도 엄청 많이 치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게 친구 한 명이 해외 생활을 오래 하기로 한 전이어가지고 약간 이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가기로 한 거를. 그래가지고 일단은 태풍이 쳐도 우리는 간다 해가지고 그 강릉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되게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진짜 예쁜 펜션을 잡아가지고 펜션 너무 예쁘겠다. 우리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막 재밌게 놀자라고 하고 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태풍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도도 진짜 높게 쳐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빨려 들어가 죽을 것 같고 또 비바람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약간 펜션이 너무 으스스한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막 햇빛도 오고 하니까 그래도 일단 뭐 도착했으니까 여행 왔으니까 다 같이 밖에 구경 좀 하고 놀러 가자라고 네. 해가지고 주변에 구경을 나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이었거든요. 경찰은 가끔 스케줄 근무를 하니까 밤에 당직 근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스케줄 조정을 못 해가지고 밤새 당직 근무를 하고 같이 강릉 여행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잠을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안한데 나 펜션 여기 숙소에서 잠깐 좀 잘게 너희끼리 구경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피곤하니까 뭐 알겠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3명만 주변 구경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많이도 안 하고 비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주변 구경을 했는데 어쨌든 바람이 너무 세고 하니까 대충 구경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근데 숙소 돌아왔는데 숙소에서 낮잠을 자던 친구가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막 들어왔는데 너네 혹시 문 열어놓고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친구 혼자 방에 있고 한데 그래서 아니 당연히 우리 문 잠그고 나갔지? 이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낮잠을 자는데 너무 갑자기 시끄럽더래요. 너무 소란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어린 남자애 한 명이 방을 막 뛰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애들이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이 남자애가 뛰어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약간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 당연히 문을 잠그고 나갔고 누군가가 들어올 리가 없고 그런데 방에서 남자애가 뛰놀고 있다고 하니까 밖에는 태풍 때문에 비도 진짜 많이 오고 파도도 엄청 높게 쳐가지고 문 닫아도 파도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릴 정도로 엄청 을씨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얘기 들으니까 뭔가 무슨 일 벌어지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라서 저희 다 소리 지르면서 엄청 무서워하다가 어쨌든 우리는 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 해서 뭐 꿈이겠지 막 이러면서 가볍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어쨌든 여행 온 거니까 밤새 재밌게 놀다가 잠이 들었죠. 근데 저는 그날 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예. 그날 밤에 그 방에서 자면서 꿈을 하나 꾸게 됐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여행을 가기 한 1년 반쯤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아껴주시고 엄청 막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꿈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진짜 꿈에도 안 나오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밤에 처음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그게 버스인데 그 관광버스가 아니라 그냥 동네 마을버스 같은 그런 버스? 그래서 앞으로 승차하는 문 있고 뭐 뒤로 내리는 문 있고 막 하차 벨 있고 그런 마을버스 같은 그런 버스였어요. 그런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타고 있고 제 뒷자리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타고 있고 그 외에 외할머니, 뭐 엄마, 아빠, 뭐 사촌, 동생, 삼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그 버스 안에. 근데 저는 뭔가 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지금 할아버지를 본다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껴안고 막 흔들고 같이 사진 찍고 말 걸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되게 생생한 게 뭔가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꿈에서 입고 있던 옷 같은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옷이 그 할아버지가 납골당에 계신데 그 납골당에 넣어드린 사진에서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그 옷이랑 똑같은 착장을 하고 꿈에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되게 꿈이 생생한데 근데 신기한 게 꿈에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셨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니까 그냥 너무 저 혼자만 되게 기뻐했어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내릴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버스 하차배를 내리고 뒷문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내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나도 할아버지랑 내릴래 이렇게 막 엄청 울면서 막 뒷문으로 따라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딱 뒷문 그 계단이 있잖아요. 버스에 보면 그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아무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 행동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엄청 무섭고 단호한 표정으로 딱 오른손을 들으면서 안 돼! 이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내리지 말라고 버스에서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제스처로 딱 안 돼!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게 막 생전에 엄청 따뜻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막 무섭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니까 저 너무 무섭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내리고 그대로 그냥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그냥 출발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두고. 그리고 나서 그냥 꿈에서 깨버렸죠. 그래서 꿈에서 깨서 그냥 저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꿈에서 할아버지를 본 게 처음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꿈에서 할아버지 봤다. 할아버지랑 같이 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버스 내리고 먼저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막 조잘조잘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랬을 거다. 죽은 사람은 꿈에서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랑하는 손녀딸이 보고 싶어서 여기에 오신 것 같다. 근데 너가 만약에 이 버스에서 할아버지를 따라 내렸으면 그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너한테도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너가 너무 보고 싶고 너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너를 지켜주려고 잠깐 오셨던 것 같다. 너를 구해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집에서 아까 그 친구가 잘 때 어떤 남자애가 막 돌아다니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예. 펜션 분위기도 되게 으스스하고 그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이 펜션의 터도 좀 안 좋고 날씨도 되게 안 좋은 날씨라서 이상한 기운이 조금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에게도 조금 뭔가 되게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뭔가 할아버지가 제가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생전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을 통해 느낀 게 네. 저는 확실히 뭔가 좀 그런 터 같은 거에 조금 예민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이사를 가든 뭘 하든 이런 터 같은 거를 고르는데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두 번째 얘기에선 할아버지가 나를 구해줬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죽은 네.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정말로 꿈에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